안녕 얘들아. 아까 21, 29, 30번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지. 자, 나머지 4점짜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아까 그 세 문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지금 fx하고 gx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네. 2분의 1에 전체 fx 곱하기 gx의 제곱승, 그쵸? 요 값이 뭐 이상이다? 8분의 1을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한번 바꿔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지수가 3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밑을, 지금 1보다 작은 밑을 떼버리면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gx로 나눌 건데, 이게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gx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좀 꼼꼼하게 한번 세보면서 가봅시다. 첫 번째, gx가 0일 때 한번 따져볼게. gx가 0이면 무조건 참이죠.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gx가 0 되는 게 바로 어디 있어요? 3이 있죠. 그치? 그래서 x는 3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g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0보다 크면 gx로 약분할 때 양변 부동호의 방향 변하지 않으니까 fx가 뭐다? 3 이하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gx가 0보다 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fx가 3 이하가 돼야 돼. 그걸 만족하는 x가 뭐뭐 있어요? 자연수 x니까 4하고 5만 있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바로 뭐가 된다? 4 또는 5.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gx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해볼까? gx가 0보다 작으면 약분할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fx가 지금 어떻게 된다? 3 이상이 된다 이 얘기죠. 자, g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 x는 딱 뭘로 나온다? 1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x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죠. 3, 4, 5 다 더해서 1까지 더해주면 바로 13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봅시다. 15번은 어느 회사 직원들의 출근 시간들이 어떻다?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뭐로 정의한다? 직원 한 명 한 명당 출근 시간들을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얘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바로 66.4 요거 콤마 15제곱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 사람이 한 명 골랐을 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이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바로 어떤 확률? x가 73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럼 x가 73 이상일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면 z가 뭐 이상이죠? 66.4를 빼버리면은 6.6이 되고 걔를 1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요게 지금 100분의 44니까 0.44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 힌트가 뭐라고 나왔어요? z가 0하고 0.44 이하일 확률이 0.17이라고 했으니까 0.44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0.17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가 된다? 0.33이다. 그러니까 73분 이상 걸리는 사람의 비율이 0.33이고 73분 미만 걸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0.67이 된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하철을 탈 확률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한 명을 골라봤는데 이 사람이 73분 이상 걸려. 그럼 그 확률이 얼마라고요? 0.33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가? 40%라고 했으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또 다른 케이스 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골랐는데 이 사람 출근 시간이 73분은 넘지 않아. 알겠어? 그럼 그 확률은 바로 0.67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 20%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나 한 명 골랐을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일 확률은 바로 뭐다? 얘를 계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얘는 0.66이고 0.67을 더해주면 이쪽이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1.3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33 계산해주면 이게 뭐가 돼요? 0.266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봅시다. 16번은 지금 0초가 범위에서만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다음 식을 만족한다. 그때 2분의 1부터 2까지 fx 적분값을 계산하는 거지.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래? 양변을 뭐에 대해서 2분의 1부터 2까지 적분해 보는 거야. 알겠어요? 2분의 1부터 2까지 좌변도 역시 2f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곱하기 fx분의 1 요거 적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변 역시 어떻게 된다? 2분의 1부터 2까지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거를 그냥 적분해 보더라도 어때요? 동일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당연하게도 등호 성립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변은 일단 숫자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한번 따져볼게. 좌변만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좌변만 좀 볼 거야. 2 곱하기 요거 따로따로 쓴 거야. 2 곱하기 2분의 1부터 2까지 fx 적분 이렇게 지금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1 fx분의 1 요거 적분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데, 이 적분도 치환 적분 해버리면 얘가 그냥 2분의 1부터 2까지 fx 적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좌변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에서만 볼 거야. x분의 1을 잠시 t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분의 1 dx가 dt로 지금 마이너스 dt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적분 구간이 2부터 2분의 1까지인데 이 마이너스하고 윗끝 아래끝 바꿔버리면 이 주어진 식도 결국에 뭐랑 똑같다? 2분의 1부터 2까지 그냥 ft 적분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적분 변수를 t 대신에 x 써버리면 완전히 이 적분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좌우변 그 정리만 해보면은 좌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부터 2까지 fx 적분 이거 알고 싶은 거야. 이거의 2배 그걸 한 번 더 더하니까 좌변은 뭐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의 3배가 되는 거고 2분의 1부터 2까지 바로 fx의 적분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변 바로 계산해 볼까요? 우변의 원시함수는 어떻게 되죠? 자, 어차피 x가 양수 범위에서니까 ln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뭐하고 뭐 2하고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숫자 계산만 잘 해보면은 2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ln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ln2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ln2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다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값이 2 곱하기 ln2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값은 뭐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 곱하기 ln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16번은 가장 간단한 방법 뭐다? 양변을 그냥 2분의 1부터 2까지 각각 적분해준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고1 때도 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해봤어. fx를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바로 이거 fx 주어진 식이 2 곱하기 fx 더하기 x제곱분의 1 곱하기 fx분의 1. 자, 이 값이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항상 이게 참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x 대신에 x분의 1을 다시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fx분의 1 더하기 x제곱 곱하기 fx. 이 값이 x 플러스 x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 식을 뭘로 보면 되냐면 fx와 fx분의 1, fx와 fx분의 1 이 두 식에 관한 뭐다?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해서 fx가 뭔지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죠. 얘네만 소거해주면. 자, 이런 방법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런 좀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까 양쪽 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지금 f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 x가 지금 1, 2, 3, 4, 5, 6이 있고요. 그래서 f에 의해서 다시 1, 2, 3, 4, 5, 6으로 대응을 시키고 다시 f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1, 2, 3, 4, 5, 6으로 대응을 시킨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f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문제 첫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 f의 치역을 a라고 하자. 여기서 화살표를 받는 애들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 ff의 치역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1, 2, 3, 4, 5, 6에서 시작한 화살표가 f를 거쳐가서 어디 가서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끝나는 도착 지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합 b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럼 당연하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죠.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임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볼까? NA가 6이라고 합시다. NA가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치역의 원소 개수가 6개다? 그럼 6개의 정의역에서 6개의 치역을 가지려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을 해야겠지, 그치? 1대1 대응을 아무렇게나 연결시켜 본다고 하자.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받은 6개의 화살표에서 6개의 원소에서 다시 F로 어떻게 되겠어? 동일하게 대응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A의 치역이 이 F의 치역이 원소 개수가 6개면 지금 보세요. FF의 치역 역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 6개가 되겠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다? B의 원소의 개수도 6개가 돼버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성립 안 한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NA가 6이 되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 돼버려서 NB가 5를 만족 안 하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 NA가 4 이하를 만족한다고 합시다. NA가 4 이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B가 A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인 B의 원소의 개수도 당연하게도 4 이하가 되니까 문제 조건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일 때만 생각해 보면 된다?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만 생각해 본다. A의 원소의 개수 5개. 그러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이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B가 A의 부분 집합이잖아. 근데 A도 B도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다? A하고 B의 그치? 이 두 집합이 똑같다 이 얘기죠. 알겠나요? 따라서 F의 치역이나 F의 치역이나 죄다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첫 번째 경우 NA가 5가 되도록 하는 X의 부분 집합 A를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는 거야? 5개를 골라서 그걸 집합 A로 묶어주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몇 가지야? 6 컴비네이션 5에서 바로 6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A의 원소의 개수야. A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5개의 원소를 이렇게 골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어? 5개의 원소를 이렇게 골라버리면 X의 원소 중에서 이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K라고 하자. 여기선 그 K의 정체가 뭐죠? 예를 들어서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FK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를 나라고 하는 거지. FK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는 뭐야?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K가 6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6에서 나갈 수 있는 화살표는 어때요? 우리가 치역으로 뽑아낸 1, 2, 3, 4, 5 중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만 어때요? 하나의 원소에 대해 원소로 화살표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A의 원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응시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어렵지 않죠. 그치? 5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나머지 K에 대해서 5로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나머지 이제 1, 2, 3, 4, 5에서 알겠어요? 1, 2, 3, 4, 5에서 이쪽으로 그치? X의 치역으로 함수를 주면 되는데 화살표를 주면 되는데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그냥 이 5개에서 5개로 빠짐없이 하나씩만 대응시켜주면 되겠죠. 이해 갔어요? 하나씩만 대응시켜주면은 어차피 뭐야? 이 치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는 1, 2, 3, 4, 5를 F의 치역이라고 해버린 거지. 그치? 그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1대1 대응만 시켜주면 다시 FA에서 어떻게 되겠어? 1, 2, 3, 4, 5로 1, 2, 3, 4, 5로 향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F의 치역이나 FF의 치역이나 어때요? 같은 집합, 원소의 개수 5개를 만족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되겠다? 치역으로 골라준 5개의 원소에서 걔네들 5개로 1대1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만 추가로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게 바로 다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몇 가지야? 5팩에서 120까지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굉장히 쉽죠. 131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봅시다. 18번은 지금 AB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요. AB 길이가 1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거 치수만 좀 더 써볼까요? BC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AC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시컨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각은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이 반지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삼각형 CAB에서 각의 이등분선 정리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치?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뭐야? CA래 CB가 바로 뭐와 같다? AD래 DB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CA와 CB의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얘들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전체 길이 1을 몇 대 몇으로 비례 배분만 하면 된다? 1대 사인 세타로 비례 배분만 하면 되겠다. 이해 갔어요? 따라서 AD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는데 S는 바로 뭐야? 2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분에 그쵸? 세타를 곱해주면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S가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의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금 요 반지름의 길이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나왔죠. 그치?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C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T의 넓이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전체 삼각형 넓이에 몇 분의 몇 이거분의 이걸 계산하면 그대로 넓이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상당히 쉽죠. 밑변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탄젠트 세타인 그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바로 2분의 1 탄젠트 세타 여기까지가 전체 삼각형 넓이고 거기다가 뭘 곱해준다? 전체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b를 곱해주면은 삼각형 BC의 넓이가 된다 이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걸 풀어보자. 전체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게 바로 T의 넓이가 되는데 이거 조금만 간단히 해볼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2분의 1 탄젠트 세타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통분해서 마저 적어볼까요? 2분의 1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그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S의 넓이, T의 넓이 다 구했고요. 자, 마지막 이 극한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극한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T가 들어가는 거죠. 그치? 분모 T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돼요? S제곱이니까요 4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분모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4제곱 분의 세타의 제곱 자, 이 극한을 구해보는 거죠. 알겠어? 자, 극한값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세타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런 애들은 다 1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계산할 때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해보면 어차피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이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비공식 힌트이긴 한데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구한다? 그럼 이 안에 0이 아닌 값들은 어때요? 그냥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식을 좀 써봅시다. 이거 계산해보면 2분의 1은 바깥으로 내주시고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4제곱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1이 되는 애들이잖아요. 이해 갔어? 그럼 분모 분자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분자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세타 제곱으로 나눌 때 여기다 세타 하나 여기다 세타 하나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그럼 상당히 쉽거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1로 수렴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세타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나눈 거. 그쵸? 거기다 플러스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상당히 쉽게 극한값 계산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얘가 그냥 1로 수렴하고요. 그쵸? 그 다음 얘도 그냥 1로 수렴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잖아. 분모 분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뭐야? 1 곱하기 0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여기 극한은 1이고요. 전체 2분의 1을 곱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극한 값은 2분의 1이다.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이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오는 편인데요. 이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다소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 봅시다. 올해 수능에서 흔치 않은 공간도형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바꿔놓고 보면 그냥 평면도형처럼 문제를 풀면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BCD가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인데요. A에서 어때? BCD 쪽으로 수선해발 H를 한번 내려봤어. 이 H가 어디 잡히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좀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알고자 하는 값이 지금 뭐냐면요. DB가 지금 BD의 중점 M을 잡았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CM에다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Q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삼선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HQ도 역시 CM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알겠어요? 자, 그럴 때 지금 AQ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AH 길이가 3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AQ 길이는 루트 9 플러스 HQ의 제곱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저 A는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나? 뭐만 보면 되겠어? 이 삼각형 BCD에서 HQ 길이의 길이만 알면 되겠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 BCD만 한번 살펴봅시다. 정삼각형 BCD만 일단 보시면요. BD의 중점을 잡고 여기서 CM을 그어 본 거죠. 그럼 H가 어디 있는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알겠어? H가 어디 있냐면 지금 잘 보세요. BCH 넓이의 3배가 CDH라고 했고요. BCH 넓이의 2배가 DBH라고 했죠. 알겠어? 그러면은 BCH 넓이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H가 대략적으로 어디 찍힌다? 한 요 정도 이렇게 찍혀서 BCH 넓이를 S라고 해버리면 그쵸? 그러면은 CDH의 넓이 CDH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3S가 되는 거고 이해갔어? 그 다음에 DBH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S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값이 지금 뭐야? H에서 CM 쪽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HQ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잘 봐봐.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CM 역시 어때요? DB의 수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CM이 HQ하고 수직이고 BD하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HQ하고 BD가 평행하다 이 얘기죠. 알겠어? 따라서 HQ 길이를 알고자 하면은 우리가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주면 되겠다? 얘를 그냥 연장시켜서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 PCM과 그 다음 HCQ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HQ의 길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왔어요. 자, 그렇다면 BP 대 얘들아 우리 요거 한번 따져볼까? BP 대 PD의 B는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 넓이 비하고 똑같아요? H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HDC 이 넓이 비하고 똑같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비는 밑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 비가 넓이 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 비는 결국에 뭐랑 같다? BP 대 PD의 길이에 비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따라서 이 길이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어요? 1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길이 비 역시 똑같이 1대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10인데 말이야. 1대 3으로 비례배분해주면 BP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이 길이가 3이 되죠. 그리고 M은 BD의 중점이니까 BM 길이가 6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PM 길이가 어떻게 된다? PM 길이가 3이 됨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해봤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닮은 비만 알면은 HQ 길이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번 잘 볼까요? HP 대 CP의 B도 한번 따져봅시다. HP 대 CP의 B는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의 넓이 비랑 같냐면 삼각형 HBD 대 삼각형 CBD 이 넓이 비하고 똑같은 거죠. HBD하고 CBD를 보세요. 그럼 밑변 길이가 똑같으니까 높이 비가 그대로 넓이 비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높이의 비가 뭐랑 같다? HP 대 CP의 비하고 동일한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B가 몇 대 몇이죠? HBD 넓이는 2S라고 했고요. CBD 넓이는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 6S가 되니까 요 값이 지금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1대 3이다. 그래서 여기가 1대 전체 3이니까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대 1이 되는 거죠. 알겠나? 그럼 문제 상당히 쉽죠? HQ 길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삼각형에서 이 길이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 3분의 2만 곱해주면 되겠죠. HQ 길이는 2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AQ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상당히 쉽지?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번을 볼게요. 20번은 사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풀이 방법도 똑같으니까 이전에 풀어봤던 문제들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거야. 20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에서
이 y는 sin x 쪽으로 접선을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접점의 x 좌표들을 a1, a2, an 이런 순으로 잡아 나간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값이 어떤 t의 an이라고 할까요? an에서 접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 점 좌표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an, 바로 sin an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점과 이은 직선과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n에서 이 직선에 대한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이 sin에 대한 미분계수가 똑같게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한 미분계수는 결국에 뭐야?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n 플러스 2분의 파이분의 그 다음에 sin an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에서 이 sin 함수에 대한 미분값은 바로 뭐예요? cosine an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양변에다가 분모를 곱해주고요. cosine an으로 나눠줍시다. cosine an과 sin an은 0이 될 수가 없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나눠버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an이 뭐와 같다? an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 식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an들을 구하려면은 두 가지 그래프만 잘 생각하면 돼.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y는 탄젠트 x 이 그래프와 하나는 y는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순서대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좀 그려봤어. 시간 좀 아끼려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교점이 바로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교점이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교점이 A3이 되는 거고 네 번째 교점이 A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교점 A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n번째 교점을 AN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교점을 뭐라고 한다?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없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의 참거짓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기억은 참이죠. 그치? 탄젠트 AN은 AN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다 라고 다 증명을 해놨잖아. 그죠? 얘네들은 지금 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을 자 여기서 새로운 수열 우리가 BN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 BN은 뭐냐면요. 이거야. AN들을 여기에서 죄다 n-1파이씩 빼본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무슨 얘기냐면 A2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편하거든. 여기서 다 뭐야? A2, A3, A4 이렇게 AN, AN 플러스들을 죄다 왼쪽으로 평행이동해서 어떤 거? 첫 번째 이 탄젠트 x와의 교점을 잡았을 때 그때 x좌표가 BN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BN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A2는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요. B2는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B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A1이자 B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A3은 여기 있으니까요. 얘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B3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죠. BN 플러스 1은 반드시 뭐보다 크다? BN보다 반드시 크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BN 플러스 1이 BN보다 크니까 BN 플러스 1이 바로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AN 플러스 1에서 뭘 뺀 거야? N파이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N은 어떤 애들이야? AN에서 뭘 뺀 거야? N-1파이를 빼준 거죠. 이해갔어요? 따라서 AN을 우변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N파이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AN을 좌변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N파이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여기다 쓸게.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무엇이다? 파이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알겠나요? 파이보다 크니까요. 당연하게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파이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이 값 역시 어떻게 된다? 당연하게도 파이보다 큼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다 쓰고 좀 지울게. 여백이 없구나.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서. 자, 니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니은 지금 보시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항상 파이보다 크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도 역시 파이보다 크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뭐보다 크다? 2파이보다 크다 이 얘기야. 알겠나? 근데 니은은 살짝 다르죠. 선생님 AN 플러스 2 AN이 아니라 탄젠트 값을 봐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기억에 의해서 알겠어요? AN 플러스 2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 역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 an,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알겠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 사라지면 탄젠트 an 플러스 2에서 탄젠트 an을 뺀 값은 뭐다? 2파이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 모조리 참입니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을 좀 볼게. 자, 디귿을 한번 보자. 선생님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봤어. 그래서 디귿은 우선은 지금 이 식이잖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n을 좌변으로 넘겨주고 an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결국에 이거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차이가 뭐보다 크다? n 플러스 3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차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둘씩 묶어서, 그치? 이 교점 좌표들을 봤을 때 이 차이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이게 바로 디귿의 내용이잖아? 근데 얘를 그래프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여기가 A2고 A라고 A 차이는 어때? 아까 니은 가지고 살짝 설명해 봤는데 파이보다 조금만 더 가면은 A2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차.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3이고 여기가 지금 A4인데 어떻게 되겠어? 이 두 수의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파이보다 큰데 그 파이만큼 더 가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A4가 있는데 그 얼마만큼 더 가느냐? 그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1, A2, A3, A4가 점점 어때요? 이 점근선에 한없이 붙게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는 어쨌든 파이는 기본적으로 파이보다 크고 차이가 거기다가 추가로 얼마만큼 더 차이가 나는데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이걸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디귿은 참이다.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디귿을 일단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식으로 좀 엄밀하게 증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비고3 친구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엄밀하게 같이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은 어떤 수열을 써볼 거냐면 바로 이 BN 수열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알겠어? 이 BN 수열이 바로 어떤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죠. A2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첫 번째 곡선과의 교점이 B2가 되는 거고 A3를 이쪽으로 당겨와서 첫 번째 곡선과의 교점을 B3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BN 수열을 한 번 더 써보면 지금 AN-N-1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왼쪽으로 N-1파이만큼 더 가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럴 때 이 BN의 성질은 어때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이 A1은 B2라고 아예 똑같고요. B1, B2, B3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쪽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자면 BN하고 BN 플러스 1을 보시면 얘가 지금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진다. 이 사실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값을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뭘 볼 거냐면 우선은 탄젠트 BN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탄젠트 BN은 우선은 AN에다가 파이의 배수를 뺀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탄젠트 AN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탄젠트 AN은 어때요? 기역에 의해서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야? AN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BN으로 돌려주고 싶은데 BN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AN이 어때요? 요거만 넘어가면 BN 플러스 N-1파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뭐와 같다? BN 플러스 N-1파이와 같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야. 탄젠트 BN이 BN 플러스 N-1파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들아 탄젠트 BN 플러스 1 역시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N 플러스 1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지금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식의 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식의 차, 밑에 식에서 윗식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탄젠트 B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BN이 지금 뭐와 같냐면 이 식에서 이 식 빼버리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네들 한번 잘 보자. 뭐냐면 얘네들을 저기로 바꿔줄게. 평균값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 그래서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요거로 나눠주고 다시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다가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을 곱해봅시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가 cn을 하나 잡아봐야 되는데요. cn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bn하고 bn 플러스 1 사이
수의 어떤 cn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탄젠트 함수의 미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를 시컨트 제곱 cn 이렇게 지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줄게.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곱하기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cn 요 값이 바로 뭐와 같다?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파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지금 뭐냐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넘겨서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으로 묶어준 다음에 이 식에 관한 요 식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은 바로 뭐와 같다? 시컨트 제곱 cn 마이너스 1분의 파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들아 요거 한번 잘 볼래? bn 플러스 3 마이너스 bn 플러스 2 역시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컨트 제곱 cn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그쵸? 파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cn하고 cn 플러스 2는 어떤 수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cn이 아까 bn하고요. 그 다음에 bn 플러스 2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치? 그리고 bn 플러스 1. 근데 bn은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가면 갈수록 그쵸? bn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죠. 그치?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가 bn 플러스 2보다 작고 그래서 cn 플러스 2는 이 bn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bn 플러스 3 요 사이에 존재하죠. 알겠나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cn하고 cn 플러스 2는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인데 알겠나요? 근데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 시컨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컨트 함수는 점점 큰 값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진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네들도 양수, 얘네들도 일단 양수인데요. 이 값이 분모가 점점,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 cn 플러스 2가 cn보다 무조건 큰데요. 점점 큰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분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분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는 파이로 똑같으니까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어떻게 된다? 얘는 얘고 얘는 얘랑 같은데 이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된다? 분모는 점점 커지니까 이 값 자체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지. 그치? 한마디로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뭐보다 더 크다? bn 플러스 3 마이너스 bn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고생했어 얘들아. 다 됐어. bn 플러스 1은 바로 뭐예요? 자, 아까 bn 정의 다시 한번 보세요. 그치? 그래서 b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n파이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거기서 뭘 빼주는 거야? a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파이 요거를 빼주는 거죠. 그럼 좌변은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에서 n파이랑 n파이 빼주고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파이를 빼주니까. 그 다음 우변 역시 똑같죠. bn 플러스 3이 아니라 우변 역시 같은 방법으로 a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쪽보다 크니까요. 이거 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디귿이 참이다 라고 식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평균값 정리 중간에 활용하는 게 이게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1년 바라보고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자, 20번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내에서 만약에 기억년 디귿 참거짓을 판단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디귿을 참이다 라고 써주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추천을 한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6번 볼까요? 26번은 쭉 읽어보니까 통계적 추정 문제죠. 그치? 그래서 x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m, 시그마 제곱 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야. 몇 명에 대해서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모평균을 추정해 보면 첫 번째 식 한번 구해볼까요? 이 모평균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표본 평균이 75라고 했으니까 75 마이너스 신뢰도 95%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수 1.96 곱해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줄 건데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16분의 시그마 4분의 시그마를 빼주고
이 우측은 어떻게 된다? 75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제곱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모평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지금 어떻게 한다? A 이상 B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A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치? 그리고 다른 표본을 추출해서 다시 모평균을 또 다른 신뢰도로 추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추정한 우리가 모평균은 어때요? 표본 평균이 77이라고 했으니까 77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뢰도가 99%니까 힌트 얘기해서 상수 K 2.58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표본의 크기는 16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시그마 그 다음 이쪽도 역시 똑같이 77 플러스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C 이상 D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C가 되고요. 이 문제 뭐지? D 이하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문제 그래서 D-B가 3.86이 되도록 시그마 값을 잡아보는 거죠. D에서 B를 빼줘라 이거야. 그러면은 2 플러스 뺄셈 잘하면 되겠죠. 1.96 그 다음에 0.62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바로 얼마가 된다? 3.86이 된다 이 얘기죠. 시그마 값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요거 2씩 빼주면 1.86이 되고요. 양변 0.62로 나눠주면 우변은 지금 3이 되죠. 따라서 시그마 값은 12임을 쉽게 할 수 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7번은 그 독립사건의 어떤 의미만 확실히 알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뭐냐면은 PA가 뭐죠? 전체에 대해서 홀수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근데 B는 지금 뭐냐면 M의 약수인원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해.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다. 이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M의 약수가 실제로 나온다고 하자. 알겠어? 근데 전체에서 홀수 짝수도 절반이잖아. 그치? 근데 홀수 짝수 나오느냐, 그 다음 M의 약수가 나오느냐. 이것도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M의 약수도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홀수 짝수가 반반 나눠진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M의 약수든 M의 약수가 아니든 홀수 짝수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홀수의 짝수의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M의 약수 내에서도 홀수 짝수 비율이 똑같다 2분의 1로. 알겠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M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M값을 모조리 써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약수가 1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얘는 약수가 1하고 2 어때요? 홀수하고 짝수의 비율이 1대1로 똑같죠. 그치? 2가 될 수 있고요. 자, 3의 약수 1하고 3 쓰니까 홀수 짝수 비율 맞지 않죠? 그 다음에 4의 약수 써보니까 1, 2, 4가 돼서 홀수 짝수의 비율 맞지 않고요. 5의 약수도 1하고 5를 써보니까 홀수 짝수 비율 맞지 않아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를 써보면 1, 2, 3, 6이 되는데 홀수도 2개, 짝수도 2개, 비율이 똑같죠. 그치? 그래서 6도 역시 답이 될 수, 이 문제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M값의 합은 뭐예요? 바로 2하고 6을 더해서 8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자, 28번 문제. 2차 곡선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가보자. 이 타원은요, 지금 장축의 양끝점이 7하고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초점이 지금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어쨌든 장축 길이는 14가 된다. 자, 요거 하나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은요, 0,3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죠. 알겠어요? 자, 이때 어떤 값을 알고 싶은 거야? PQ 플러스 그 다음에 FQ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는 거죠. 이 Q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Q가 각 초점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도 2차 곡선의 성질을 활용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FQ하고 F'Q 합이 장축 길이 14가 되니까 이거는 뭘 쓸 수 있다? 14 마이너스 F'Q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값은 뭐냐면요. 14에서 뭘 빼주는 거야? 바로 F'Q에서 PQ를 뺀 값. 이 값을 전체 14에서 빼준 거. 이 값에 뭘 알고 싶은 거야?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가 그냥 뭐예요? 자, 그림에서 보세요. F'Q에서 뭘 빼주는 거야? PQ를 빼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결국에 뭐다? F'P 이 값이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14에서 바로 이 선분 길이 F'P 길이 이 길이를 빼준 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하게도 F'P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최소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끝났어. 점 P가 이 원 위를 돌고 있잖아. 그래서 F'로부터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은 뭐겠어요? 바로 원의 중심하고 이었을 때
그때 원과의 교점, 가까운 쪽에 생기는 원과의 교점, 요게 바로 이 F'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죠. 이 최소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4고 얘가 지금 3이니까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는 5인데 여기서 반지름 2를 빼주면 F'P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최대값 11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선 변별력 문제는 아까 선생님하고 좀 풀어봤고 나머지 4점짜리도 한번 쓱 한번 해봤었는데 어때? 올해 수능 우리가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그래서 이런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내년 수능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선생님도 같이 고생할게. 안녕.